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24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차시 수업은 우리 교과서 92쪽, 93쪽에 있는 실험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94, 95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볼까요? 자, 전 시간에 우리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배웠었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다는 거는 그렇죠. 책상 같은 데 놓고 이렇게 튕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물체 운동을 좀 봤더니 물체 운동을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봤었죠.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 운동 봤더니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 원인은 왜 그렇다?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예, 수직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동은 뭐하고 똑같다? 자유낙하 운동이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한 물체를 자유낙하시키고 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같이 떨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을 이제 합치면은 물체는 무슨 궤도로 떨어진다?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92쪽, 93쪽에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 해서 실험이 나와 있는데, 먼저 실험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보고 중력이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동영상 본 걸 바탕으로 해서 실험을 이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탐구 목표는 자유낙하 하나 시키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이 자유낙하한 거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랑 물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다? 비교하는 겁니다. 물체 운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물 봤더니 뭐 30cm자 스탠드, 원형 나무 도막 또는 동전 2개, 집게, 스마트폰, 컴퓨터, 삼각대, 두꺼운 종이, 클램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물리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실험만 하고 컴퓨터로 이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잘 해야 돼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실험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간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93쪽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실험이라는 게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과서에 있는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양이 같은 공 2개를 같은 높이에서 들고 있다가 하나는 자연학화시키고 하나는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게 바닥에 먼저 떨어질까요? 했더니 얘가 이렇게 앞으로 던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얘가 더 빨리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공은 어떻게 된다?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왜?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무슨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하죠. 지난 시간에 정리했을 겁니다. 자, 우리 실험 과정 잠깐 봅시다. 자, 1번 두꺼운 종이를 그림과 같이 접어 30cm 차에 끼우고 이 실험 과정에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건데 얘하고 얘 노란 나무 도막이랑 빨간 나무 도막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시켰는데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 하나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를 이렇게 휘어서, 자를 휘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약간 사진을 비스듬히 찍어서 그런데 옆에서 찍으면 이제 노란 게 안 보일까봐 이렇게 잡았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가 이제 제자리로 올 겁니다. 자가 제자리로 오면은 이 빨간색은 관성 때문에 계속 가려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쑥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빨간색은 무슨 운동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빨간색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노란색은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관성 때문에 쭉 오르려고 그러는데 가운데가 딱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로막은데 탁 부딪혀갖고 앞쪽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거의 자유낙하랑 비슷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빨간색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노란색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3번 자에서 손을 떼고 2개의 나무 토막을 동시에 종이에서 낙하시켜보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노란색 나무 토막은 무슨 운동이다? 자유낙하. 빨간색 나무 토막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4번 어느 나무 토막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어 관찰해보자. 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두 나무 토막의 운동을 확인해보자 했는데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탁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거의 동시에 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 찍으면은 그 스마트폰 간격이 굉장히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 때는 저희는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공 놓고 그 공을 튕겨서 맞춰갖고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두 나무 토막의 운동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니니까 우리 결과는 뭘 참고하면 되냐면 우리 동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결과 및 정리하는데 결과 및 정리 내용 중에 일부는 수행평가와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결과 및 정리 1번 두 나무 도막 중 어느 것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가? 어느 게 먼저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자, 2번 봅니다. 자유낙하하는 나무 도막의 연진 방향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이제 이거 배웠죠, 이미. 자유낙하하는 나무 도막의 연직 방향 속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데 빨라질 때 그 빨라지는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학화를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9.8m/s씩 1초에 증가한다고 배웠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실험하게 되면은 너무 짧은 순간에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3번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나무도막의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했는데, 우리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나무도막,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죠. 그러면 그때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배웠죠. 그 다음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고 배웠어요?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수평방향으로 날아간 나무도막은 연직 방향은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고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 내용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내용 있으면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필기 하셔야 됩니다. 4번 두 나무도막의 운동을 중력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했는데, 뭐 노란색 나무도막이든 빨간색 나무도막이든 중력을 받죠. 둘 다. 중력을 받는데 중력은 우리 어디로 작용하나요? 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아까 실험한 거에서 따지자면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해요. 연직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자유낙하하는 나무도막에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자유낙하니까 그대로 놓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여. 여기까지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얘는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나요? 그렇죠.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수평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뭐하고 같은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유는 왜다?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할 때 이 내용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렇게 써놓고 자꾸 점수를 달라 그래요. 근데 점수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원인을 쓰라 그랬으면 원인을 써야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우리 92쪽하고 93쪽에 있는 실험 잠깐 알아봤고, 자, 지금부터는 94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간단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쪽에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이 있는데, 이 내용들 뭐 자세히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거. 어렵고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는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기권 하면은 중학교 때 배웠죠. 우리 대기권을 이제 기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는 이 기체들이 중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기체들도 다 어떻게 돼요?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중력이 약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 탈출해버려요. 지구를. 그런데 지구 중력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중력이 어디가 더 세요? 지구하고 가까운 쪽이 더 세죠? 그래서 지표하고 가까운 쪽에는 공기들이 많고 지표하고 먼 쪽에는 공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질소,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는
지구 중력에 붙잡혀 지표 부근에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로 내리는 비나 눈 했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우리 눈이나 비가 내리는 거는 뭐 이제 지표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그 단열 팽창에 의해서 그렇죠. 기온이 내려가고 그때 이제 그게 21.2 이하로 내려가면서 응결하고 그러면서 비나 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배웠죠. 중학교 때. 그거는 이제 비나 눈이 생기는 관점에서 이제 본 거고 결국은 그러면 응결을 한 물방울은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비나 눈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얘가 비나 눈이 생기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올라갔다가 왜 떨어지냐 이거죠. 뭐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니까 폭포나 물에 의한 지표의 침식 나왔네요. 그럼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죠?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지표를 깎아먹죠. 근데 물이 왜 흘러내리나요?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겠죠. 지금 이 물도 다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흘러내려가는 물, 요거 왜 흐르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낮은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흐르는 물, 이게 이제 관점이 있는 겁니다. 물이 왜 흐르느냐? 좀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 낮은 곳으로 가느냐? 중력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뭐 돌멩이도 깎고 지표도 깎고 하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지표의 침식이 일어난다.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빙하가 있는 산을 좀 보면은 이렇게 U자곡이 이렇게 있대요. U자 모양의 이렇게 곡이 있는데, U자곡은 자, 여기 이제 빙하가 있었어요. 여기 빙하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나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서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산비탈을 깎죠. 빙하가 오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빙하가 있었어요. 근데 얘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흘러내려오면서 여기 산비탈을 깎아요. 그럼 무슨 자 모양이 생겼나요? 그래서 U자 모양이 생겼죠. U자 모양이. 그래서 중력에 의해 흐르는 빙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력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력은 뭐 그러면 대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지표의 침식에도 영향을 주고 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만 영향 주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력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제 우리 94쪽에 그림이 좀 남아 있죠. 자,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나 하마처럼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에 적응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상체가 이렇게 무거우면은 하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무거운 상체를 지탱해야죠. 지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쪽에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뼈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도 역시 뭐는 영향을 주고 있다? 중력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아 땅속을 향해 자란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 뿌리가 왜 이렇게 위로 안 자라고 아래로 자랄까 했는데 역시 뭐 때문이다? 예,
중력을 받아서 땅속을 향해 자라는 게 우리가 중력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뭐 중력 받아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 다른 생명체들도 중력 받아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보면은 중력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안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95쪽에 여러분들 교과서 95쪽 보면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 그 다음에 흰 긴 수용고래, 뭐 그다음 대기대순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중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는 이거를 뭐 중력으로 설명해 보자. 흰수염고래가 육지로 올라오면은 왜 숨을 못 쉬느냐, 뭐 대기대순환 중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요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요건 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쪽 뒤에 세 개 얘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지구 시스템이 이 단원에서 이쪽 94, 95에서 지구에 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뭐 침식도 일어나고 식물 뿌리도 아래로 뻗고 뭐 그런다.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95쪽에 이제 조금 설명해 놨는데 우리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시스템이 유지된다. 뭐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 이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질서를 이루고 있고 그 질서들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하면서 그걸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단원에서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잘 설명을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살는 의미가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서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역학적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 인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5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두 문제 풀어봅시다. 세 문제네요. 1번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면 지구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은 무엇인지 써보자 했는데 무슨 뭐겠어요 이거? 중력이죠 중력. 중요한 건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생각할 땐 중력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자, 2번 자연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이죠.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러면 뭐 역학적 시스템 중에 하나니까 꼭 이렇게 자연의 질서에 다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번 지구와 달리 달에 대기가 없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다 대기가 있다. OX? 예, X입니다. X.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기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기체들이 운동할 때 그 행성의 중력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에 이르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지구에 있는 산소나 질소는 그 탈출 속도가 아직 지구 중력을 못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달에는 대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까닭은 달에는 그러면 지구보다 뭐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약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한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달 표면에 있는 대기는 모두 달아났습니다. 탈출 속도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정리됐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94, 95쪽 내용도 중요하고 92, 93쪽 내용도 중요한데 92, 93쪽 실험이 우리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 문제 공개하면은 우리 92, 93쪽에 PPT에 답 달았던 것을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 107쪽 보니까 문제 4번 있네요. 빨리 풀어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자, 문제 다 풀었겠죠? 자, 그럼 4번 해설합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원형나무 도박 2개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자를 휘어지게 한 다음 자에서 손을 놓아 두 나무 도박에 동시에 낙하하도록 하였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잡았다가 놨어요. 놨으면은 이쪽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요 B는 빨간색 B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운동해야 돼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해야죠. 그 다음 A는 놓는 순간에 이쪽으로 오다가 이게 탁 부딪히면서 그냥 똑 떨어져 버려요. 무슨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자, 옳은 것을 읽는 대로 고른 것을 했는데 자, 봅시다. 기억. B의 수평 방향의 운동 속력은 일정하다. 우리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니까 등가 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수평 방향으로는. 자,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고 A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이렇게 하면은 둘이 동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B의 수평 방향은 등가속도,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자유낙하 운동하고 동일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B의 수평 방향의 운동 속력은 일정하다. 맞죠? 예. 니은 B는 A보다 나중에 바닥에 떨어진다. B하고 A는 같이 떨어지죠. 디귿 동일 시간대에 A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동일 시간대 A하고 B하고 같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아래쪽 수직 방향의 속력은 연직 방향의 속력은 항상 같아야지 같이 떨어지겠죠. 어느 한쪽이 빠르면 빠른 놈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 이제 그 3단원에 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배웠고 3단원의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은 역시 요거는 그 시험 이후에 그 남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농업이랑 좀 관련돼 있는 아는 것이 오히려 4단원이 좀 관련이 더 있어요. 그래서 3단원의 남은 내용은 우리 시험 이후로 미루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4단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차시 수업 듣느냐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